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자상한 남편과 누구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 평온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덕을 쌓으면 그게 언제가 됐든 복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걸 몸소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고도 눈물나게 아름다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빠와 엄마, 이렇게 단촐하지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가진 게 전혀 없었거든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들은 한데 모여 더 힘을 내서 살아가자고 다짐하고는 했어요. 책임감이 강했던 아빠는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밤낮 없이 공사장으로 달려가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재기를 원하셨던 아빠는 한순간 공사장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영영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엄마와 저 둘만 남게 되었죠. 너무 애통하고 슬펐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힘들지만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죠.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엄마를 생각하니 저라도 기운을 내야 했어요. 엄마 역시 저를 위해 힘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렇게 저희는 더 단촐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당장 저희가 살아나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엄마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알아보셨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한 가정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학교를 그만두고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들겠다 했지만 역시 큰 반대에 부딪혔죠. 진주야, 네가 만약에 학교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엄마 돕겠다고 일을 하면 하늘에서 아빠가 우릴 보고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부모인 엄마의 몫인 거야. 너는 그저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만 해. 그게 네 몫인 거야.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는 계속 학교를 다녔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죠. 누구보다 고단했을 엄마지만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오히려 제게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오셨죠. 진주야, 오늘 엄마 일하는 집 사모님이 선물로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도 가져가서 먹으라고 주셨어. 엄마가 맛있게 구워줄게. 다행히 엄마가 일하는 집이나 식당 사장님 모두 너무 친절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엄마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셨고요. 당시 저희 모녀는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단칸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 애때 보이는 젊은 여자가 포대기에 폭 쌓여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아기를 꼭 껴안고 바로 옆방에 들어왔더군요. 처음에는 누가 이사 왔는지도 몰랐다가 아기 울음소리에 알게 된 거죠. 여자는 항상 긴장된 얼굴로 아기를 안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옆방에 새로 오셨어요? 네? 네. 아기가 아주 어린가 봐요? 네. 2달 정도 됐어요. 서글서글한 엄마의 인사에도 경계심 많은 눈빛으로 대하던 여자였죠. 진주야, 옆방에 새댁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애 아빠도 안 보이고 어려 보이는데 혼자 아기를 데리고 이런 데까지 와서 사는 거 보면. 그러게? 혼자 키우시는 건가? 다른 가족도 없어 보이던데. 그러다 눈인사만 하던 옆방 여자와 크게 가까워진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기분 좋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퇴근한 날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식당 사장님이 가져가서 진주 너랑 먹으라고 주셨어. 엄마가 얼른 이 소고기 넣고 미역국 맛있게 끓여줄게. 평소에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소고기에 저는 군침부터 흘렸어요. 엄마가 해준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간만에 따뜻한 밥에 미역국까지 단숨에 해치워버렸죠.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엄마. 많이 먹어.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자주 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자주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야. 말도 예쁘게 하는 내 딸. 참, 혹시 옆방 새댁 오늘 봤니? 아기가 조용하네. 오늘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는지 못 봤어. 그러고 보니 아기 울음도 잘 안 들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간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데? 엄마가 가봐야겠다. 잠시 후 엄마가 놀란 듯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주야! 진주야! 빨리! 왜 그래, 엄마? 놀라서 달려간 여자의 방에 엄마는 쓰러져 있는 여자를 흔들고 있고 아기는 들릴 듯 말 듯 기운 없는 소리로 울고 있더군요. 새댁 일어나봐.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새댁, 진주야, 아기. 저는 엄마의 말대로 아기를 번쩍 안았고 처음 보는 작고 예쁜 생명체가 힘겨운 듯 포대기 안에서 낑낑대고 있더군요. 빨리 병원부터 가야겠다. 응급실에 여자와 아기를 데리고 허겁지겁 도착한 저희는 보이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했어요. 여기 엄마랑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의 진찰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저기 보호자분, 영양실조가 아주 심했네요. 아기는 뭘 좀 먹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영양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엄마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도면 최소 열흘 이상은 굶은 것 같은데. 네? 영양실조요? 그럼 둘 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건가요? 네, 다행히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영양 조치는 다 해드릴 테니 깨서 집에 가면 잘 먹이고 잘 재우셔야 돼요. 아기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태면 아주 심각합니다.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 우유도 거의 못 먹은 것 같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는 한숨 돌렸지만 엄마는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무심했어. 갓난아기 안고 왔을 때부터 먹을 것 좀 챙겨주고 자주 들여다 볼걸. 저 갓난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저렇게 안 된 사람을 모른 척했어. 엄마가 왜 자책해. 우리가 저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도 옆방인데 우리 잘못도 있는 거지. 바로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뭐가 좋다고 소고기까지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지. 참. 엄마는 여자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몹시 컸던지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엄마도 자주 저쪽 방 들여다 볼 테니까 진주 너도 시간 날 때마다 좀 신경 써. 저희도 부족했지만 엄마는 주머니를 쥐어짜서 병원비까지 내주었어요. 깨어난 여자는 놀라서 아이부터 찾아 안겨주었더니 한참을 서럽게 울더군요. 조금 진정이 된 아이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새댁,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마가 살아야 애도 살지.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한테라도 말을 하지. 여자는 또 철철 울기 시작했어요. 기운을 조금 차린 갓난 아기도 그 소리에 따라 같이 울더군요. 자, 아기 나한테 주고
여기 밥부터 먹어. 먹고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해봐. 여자는 걸신이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밥상을 해치웠어요. 여자가 먹는 동안 엄마는 오면서 사온 분유를 아기에게 먹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서 저랑 아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으면 둘 다 큰일 날 뻔했대. 이만하면 다행이야. 그나저나 무슨 연으로 홀로 아기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봐. 여자는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20살 여자였어요. 유독 오밀조밀 예쁜 얼굴이었던 그녀는 봉제공장을 감독하던 실장에게 안타깝게도 나쁜 일을 당했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집에서는 그녀를 감싸주기는커녕 천박하고 더러운 일을 당해 동네 창피하다며 내쫓았대요. 애 아빠인 실장이랑 인간도 알고 보니 사실은 유부남이어서 자신이 한 일을 완강히 부인했고 오히려 유부남을 꼬신 나쁜 년으로 몰아 공장도 다닐 수 없게 만들었죠. 어린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죽으려고도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대요. 결국 불러온 배를 쥐어잡고 같이 일하던 공장 언니에게 사정사정을 해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언니도 사정이 여의치 못했어요. 아이가 5인데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온 가족을 혼자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상황을 알기에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 낳고 2주 만에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언니가 돈을 아주 조금 쥐어줬는데 아기 분유 한 통 사고 이방 한 칸 얻을 정도 되더군요. 젖을 쥐어짜서 나오는 몇 방울로 아이를 먹이고 분유도 아껴 먹였어요. 그럼 새댁은 애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제가 뭐 먹을 자격이 있나요? 엄마가 먹고 살아야 애한테 먹을 것을 주지. 그럼 그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분유 한 통으로 여태까지 버틴 거야? 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무모할까? 그럼 우리한테라도 도움을 진작 청하지. 저랑 딸은 모두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제 가족들한테도, 심지어 아빠라는 사람한테도.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그래도 애는 살아야지 이러면 쓰나. 여자는 서러운 듯 통곡을 시작했고 엄마는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 괜찮아. 나도 정말 세상에 모진 풍파 겪고 살았다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 여기도 뭐 만만치 않구만. 이제 아기 생각해서라도 못된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 그녀의 이름은 정윤영. 고작 21살로 저보다 6살 많은 언니였죠. 아직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윤영 언니는 저희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생신고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정나나, 이름 너무 예쁘다. 나나야, 이제 너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 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돈이 문제였죠. 엄마는 집에 아이를 놓고 언니가 일을 나갈 수 없으니 데려가서 해도 무방한 곳을 알아봐 주었어요. 동네 작은 시장 안에 떡집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와 약간 친분이 있는 곳이었죠. 윤영 언니의 사정을 들은 사장님은 흔쾌히 언니가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윤영아, 진주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 어린 나이에 나쁜 짓 당한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당한 채 혼자 애 낳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매일 가게에 아기 데리고 와서 애 보면서 일해. 바쁘면 옆 떡볶이집이고 과일 가게고 애 잠깐 맡겨도 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한 사람들이야.
시장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정이 엄청 많아. 오히려 아기 예뻐서 서로 데려가서 보겠다고 난릴 거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언니는 떡집에 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역시나 나나는 주변 상인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와 저는 집에 먹을 것만 있다 하면 언니를 불러 항상 같이 먹었고,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진주야, 이거 받아. 언니, 이게 뭐예요? 복숭아. 집에 엄마 오시면 이따 같이 먹어. 복숭아 엄청 귀한 건데? 월급 타면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때 복숭아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이거라도 급하게 구해왔어. 윤영 언니는 죽을 뻔한 자신과 아기의 목숨도 살려주고 먹고 살 수 있게도 마련해준 저희에게 언제나 고마워했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영아, 방에 있어? 나나 자니? 아직이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줄 게 있어서.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좀 있으면 나나 첫돌이잖아. 나도 형편이 이 모양이라 금부치 같은 건 못 넣어줘. 그냥 작은 성의만 표시했으니까 받아둬. 아니,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안 주셔도 돼요. 닫아, 얼른. 나나가 윤영이 내 새끼만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키워서 내 손주 같기도 하단 말이야.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던지 애 옷을 사 입히던지 해. 많이는 못 넣었어. 아주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나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할 때쯤 언니와 저희는 같이 이사를 했어요. 엄마의 아이디어였죠. 윤영이 너도 혼자 아기 보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나나 아른거려서 못 헤어지겠다. 우리 같이 이사하자. 이사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짐들이었지만 저희 네 사람은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를 함께 얻었어요. 같은 집에 사니 더 가족 같았어요. 나나는 엄마 저를 가리키며 이모라고 하고 엄마를 향해서는 안 되는 발음으로 할미라고 부르며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그렇게 언니의 어두운 얼굴에도 점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가난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네 사람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진주야, 혹시 우리 나나 봤어? 나나? 나 학교 갔다 온 뒤로 계속 못 봤는데? 언니가 데리고 나간 거 아니었어? 내가 데리고 나간 거 맞아. 나나랑 놀이터 갔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 얼른 가져다 주려고 왔다. 다시 갔는데 애가 안 보여. 도대체 어디 간 거지? 혹시 집에 돌아왔나 싶어서 지금 막 뛰어왔는데 집에도 없어. 뭐? 나가서 다시 찾아보자, 언니. 저와 언니는 목이 터져라 나나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 사이사이를 쥐잡듯이 쑤시고 다녔어요. 1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식당에 있는 엄마에게도 알리고 경찰에 가서 실종 신고도 했어요. 언니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우리 나나야, 어딜 간 거야? 우리 나나 좀 찾아주세요, 제발. 그날 우리는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우리 나나가요? 저희는 신발도 못 신고 경찰서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꼬질꼬질한 채로 울고 있는 나나를 보게 되었어요. 나나야, 엄마야. 엄마. 나나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어디 봐봐. 우리 나나 엄마 좀 봐봐. 경찰이 해준 말에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저 윗동네에 있는 50대 남자가 아이를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다른 경찰이랑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인간 우리 나나를 그렇게 함부로 데려간 거예요?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진정하세요. 그 남자가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데려갔다가 아이가 너무 울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 모양이에요. 경찰서로 오히려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지금 진술하는데도 횡설수설하고 있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이요? 정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지. 언니, 진정해. 그 남자를 어떻게 할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나나 겁먹었잖아. 나나 얼른 안아줘. 나나야, 엄마가 미안해. 무서웠지? 정말 미안해. 언니는 겁먹은 나나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린 나나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모두 놀란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가 없었죠. 그냥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정신질환자에게. 하긴 저희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워낙 저렴해 사는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그중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이 대부분이다 보니 범죄 발생 확률이 높기는 했었죠. 우리 동네에 하루 걸러 꼭 한 번씩은 각종 발생하는 범죄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불안한 사람들이 언제나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다니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쯤 언니가 저와 엄마에게 결심한 듯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나나 보내려고요. 어? 나나를 어디를 보내? 입양이요. 뭐? 갑자기 입양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원래 작년부터 아는 분한테 계속해서 제의는 왔었어요. 그런데 절대 못 보낸다고 못 들은 척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만 생각하지 말고 나나만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이 현명한 판단인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나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시 나나는 6살이었고 언니는 아직 30대가 되기 전이었어요. 언니의 아는 지인 말로는 인성도 좋은 데다 알아주는 부잣집의 한 부부가 가진 것은 많은데 유일하게 아기가 없어 속을 끓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는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연결된 아이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시장 떡집에 왔다가 우리 나나를 본 거예요. 그냥 너무 귀여운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혹시 제 상황이 어려우면 아이를 본인들이 키워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대요. 나나를 보고 나서는 뭔가 정말 자기 아이처럼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결국 그 지인이 제게 말을 전달했고 저는 화를 냈죠. 무슨 소리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나나 키울 거다. 잘 살고 있는 우리 모녀 왜 갈라놓으려 하느냐. 이러면서 처음엔 악다구니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건은 그 후 계속 그 부부 얘기가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는 곳은 부자 동네라 여기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그 집에 가면 나나가 매일 따뜻한 밥 먹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예쁜 옷 입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몇 년 후면 이제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해도 애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겠더라고요. 비록 원치 않은 상황에서 나나를 임신한 거고 낳게 되었지만 제가 그 아이의 엄마여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영원히 제 곁에 두고 싶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면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슬프지만 보내주는 게 맞지 싶어서요. 윤영이 넌 나나 보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멀쩡히 살 것 같냐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제 이기심이 아이의 밝은 미래를 막는 건 원치 않아요.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니까요. 처음 본 그 사모님도 자기 딸처럼 착각할 만큼요. 참, 어려운 일이다. 나도 같은 애미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 보내냐 하고 싶지만 네 사정을 알고 네가 나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겠으니 정말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나는 부유하고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가짜 부모보다 뱃속에서부터 심장소리 가까이 느끼면서 낳아준 너랑 더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저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다시 잘 생각해봐. 난 윤영이 네가 얼마만큼 나나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애를 보내고 얼마나 힘들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조금 힘들어도 나나 그냥 데리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 엄마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나나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입양 뜻을 밝힌 부부와 언니의 지인까지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나나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우리 집은 하루 종일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다른 사람 손에 잡혀 징징거리는 나나. 그런 나나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뒤돌아 숨죽여 우는 윤영 언니. 그런 둘을 보고 먹먹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던 엄마와 나. 우린 결국 그렇게 그 작고 예쁜 아이와 이별하고 말았어요. 나나를 보내고 언니는 꼬박 한 달을 알아 누워 있었어요. 마음과 몸이 다 무너져 언니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죠. 저와 엄마는 그대로 언니를 보살폈어요. 항상 떡집에서 놀고 있는 나나를 봐온 주변 상인들도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보내왔죠. 윤영 언니, 이거 좀 먹어봐. 과일 가게 사장님이 삼계탕을 한 솥 끓여다 가져다 주셨어. 언니 이거 먹고 빨리 기운 내라고.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 언니가 그냥 빨리 떨치고 일어나면 돼. 모두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언니 누워있는 동안 그 지인분도 다녀가셨어. 나나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대.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언니는 다시 쓰러져 울기 시작했고 저도 같이 울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같이 저녁을 먹다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주머니, 진주야, 저 다른 곳으로 떠날까 해요.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는 계속 나나랑 같이 살았던 생각만 나서 자꾸 굳게 먹은 마음이 무너져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바쁘게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그 누구보다 보란듯이 잘 살아서 나중에 나나를 만나게 돼도 창피하지 않은 엄마 되려고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견디기 힘들겠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지. 네 말대로 여기를 떠나서 뭘 어떻게 하든 사라진다면 그렇게 해. 나중에 나나 꼭 다시 만나야지. 윤영아, 지금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마음 들 게 뭐가 있어. 저와 나나 목숨도 살려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같이 집도 얻어주시고 정말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은혜라니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리 모녀도 너랑 나나 있어서 힘든 일 조금이라도 잊고 살았어. 우리도 너희에게 많이 고마워. 어디 가서든 몸 건강하고 잘 지내야 해. 새로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야. 정윤영. 언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해. 정말 너한테도 너무 많이 고마워, 진주야. 우리 나나 잘 돌봐줘서 고마워. 얼마 후 언니와 저희도 아쉬운 이별을 하고 말았어요.
남남이었던 두 모녀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산 지 7년이 다 되어 가더군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언니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났고 다시 저와 엄마 만남게 되었어요. 당시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우리는 오가는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했죠. 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물이 맑고 깨끗해 제철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해산물을 손질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배도 타고 바다로 나가 잡는 일도 거둔다고 했어요.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넘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편지가 좀 뜸해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달에 한 번꼴로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언니의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는 집에 온 아저씨만 기다리다 읽은 편지를 또 읽고 수십 번씩 읽고 답장을 썼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를 덮쳐왔어요. 누군가의 방화로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집은 완전히 타버렸고 안에 몇 없는 가재도구들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바스라져 있었어요. 진주야,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엄마는 너무 힘들어. 엄마,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운 내. 하지만 불이 나 그나마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한번 잃게 된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장례를 앞두고 윤영 언니에게 너무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집에 불이 나면서 모든 편지와 연락처가 다 타버려 아무 소식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막막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고생만 했던 엄마의 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렸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공장일부터 식당, 청소, 물건 파는 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당시 저 역시 예전에 윤영 언니 마음처럼 뭐라도 하면서 바쁘게 살아 고되고 슬픈 현실을 잊고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작은 고시원에서 몇 년을 지내다 돈을 조금 모아 지하 단칸방을 거쳐 2층에 방이 2개 있는 집까지 옮겨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기까지 딱 10년이 걸리더군요. 그 사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어줍잖은 연애라는 것도 해보고 몇 년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였어요. 설비 일을 하던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작은 철물점을 내었고 저 역시 남편 일을 도우며 아이들도 낳고 살고 있었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와 저 둘에서 이렇게 또 다른 4명의 가족이 생긴 느낌은 너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어요. 힘들었던 과거와 어이없게 돌아가신 엄마를 잊기 위해 한동안 쉼없이 바쁘게 살았다면 아이들이 생기고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바쁘고 열심히 살게 되더군요. 그렇게 또 저도 모르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곧 결혼을 앞둔 아들이 먼저 가족여행을 제안하더군요. 아빠, 엄마, 우리 여행 가요. 우리 4식구 제대로 여행 간 적 없었잖아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잘 모실게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그런 거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죠. 평생 그 철물점만 하시면서 저희 먹이고 입히시느라 어디 한번 가보신 적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진짜 한번 가요. 아들과 딸의 성화에 저희는 처음으로 일주일이나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엄마랑 아빠 드시고 싶은 거 말만 하세요. 우리가 다 빵빵하게 준비해놨어요. 말만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긴 좋다. 그렇지, 여보? 나도 미안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애들 키우고 했는데 군소리 한 번 없이 살아줘서.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이렇게 착한 아들, 딸 돕고 지금 효도도 받고 있잖아. 애들은 뭐 혼자 키웠나?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차에 타 발길이 닿는 곳에 가서 맛있고 좋은 것 먹고 편한 곳에서 잠도 푹 잤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그러다 우리는 한 바닷가 마을에 들리게 되었어요. 아들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진짜 맛집이 있는데 제가 짠 여행 코스 중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미리 사진을 보고 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이 정말 맛있을 거라며 엄지를 치켜 세운 한 식당 앞에 내렸어요. 3층짜리 건물을 한 식당이 통으로 쓰고 있더군요. 밖에 있는 크고 넓은 수조 안에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가득 헤엄치고 있었고 주차장과 식당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아들, 사람 많아서 이거 못 먹겠는데? 에이, 제가 이미 다 예약해놨죠. 여기 예약 잡는 것만 한 달 걸렸어요. 기특한 아들 덕분에 저희는 대기 없이 곧바로 들어가게 되었고 3층의 통유리로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를 받았어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밥 안 먹고 여기서 바다 풍경만 봐도 배가 부른데? 진짜 최고야. 엄마, 이따가 음식 보면 더 깜짝 놀랄걸요? 제가 어떤 코스를 예약했는지 두고 보세요. 여기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잠시 후 종업원들이 줄줄이 들고 나오는 요리들을 보고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정말 처음 보고 처음 맛보는 요리네.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우리 아들, 딸, 돈 진짜 많이 썼겠네. 아유, 미안해라. 두 분이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그걸로 됐어요. 얼른 드세요. 그때였어요. 수수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와인병 하나를 들고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특 A 코스를 주문해 주는 분에 한해 이 고급 와인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셔도 되고 가져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와, 이거 엄청 유명한 와인인데 이걸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네, 저희 식당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부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그런데 정중하게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매우 낯익어 보였어요. 목덜미에 100원짜리만한 점이 제 눈에 띄었죠. 저 목 뒤에 점 어디서 봤는데? 그러고 보니 얼굴도 좀 낯설지 않은 것 같고. 누구더라? 저기요! 저는 여자를 불러 세웠고 뒤돌아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윤영 언니? 네, 누구시죠? 제 이름이 정윤영은 맞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왈칵 눈물부터 쏟았어요. 언니, 나야, 진주, 김진주. 김진주? 진주야! 제 이름을 말하니 언니도 금방 저를 알아보더군요.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저희는 안부를 물을 생각도 못하고 그 넓은 식당에서 껴안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제야 알았죠. 언니도 나만큼 보고 싶었구나, 그리웠구나 하는 마음을요.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왜 여기 있어? 너야말로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주머니는 잘 계셔? 돌아가셨어. 언니 떠나고 몇 해 있다가. 뭐? 어쩌다가? 집에 불이 났었어. 남은 거 없이 다 타버렸어.
간신히 희망의 끈을 쥐고 살고 있던 엄마는 어느 순간 맥이 풀렸는지 그 길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 너무 허망하게. 말도 안 돼. 나한테 그렇게 삶의 희망을 주셨던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편지고 연락처고 다 타버려서 나도 맨몸으로 나와서 다시 시작했거든. 언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나 싶었어. 아주머니는 잘 보내드렸어? 나도 뭐 형편이 좋지만은 않아서 그냥 약소하게. 엄마가 살아계셔서 언니 봤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살아있으면 언젠가 아주머니랑 널 한 번은 만나겠지 했어. 그런데 아주머니를 뵐 수가 없다니. 윤영 언니 역시 이곳으로 내려온 뒤 편지에 쓴 것처럼 해산물 손질 일도 하고 배도 타면서 일을 많이 했더군요. 그러다 작은 식당을 하면서 손맛이 좋다고 입소문을 타며 장사가 잘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가게를 넓혀 갔었다고 해요. 15년 전쯤 전 부인이랑 사별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원래 하던 가게에 남편의 재정적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이 식당을 차리게 된 거야. 올해로 이 가게가 10년이 되었는데 남편한테 도움받았던 돈도 다 돌려주고 이제는 남편이 하던 일 관두고 여기 주방 와서 일해. 언니가 사장인 거지? 진짜 성공했네.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항상 감사할 뿐이지. 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그 추레한 방구석에서 나나랑 죽을 뻔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나도 신기해. 너랑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지금 나도 없어. 아니야. 언니는 원래 성공할 사람이었던 거야. 참, 이거 오랜만에 만났는데 물어봐도 되려나? 나나는? 나나 소식 알아? 나나 이야기가 나오자 언니는 의외로 세상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해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나나 여기 자주 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입양 갔었잖아. 맞아. 나나가 자꾸 생각나서 나도 너무 힘들어 이곳으로 온 거잖아. 그런데 나나가 대학생이 되기 전 그 양부모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었어. 나나를 보여주고 싶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나나와 연락하고 만나왔지. 나나도 본인이 입양 간 거 다 알고? 그 양부모한테 너무 감사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입양한 사실을 어김없이 알려줬대. 너의 친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너를 보내주신 거다. 친엄마를 절대 원망하지 말고 네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언제든 가서 만나도 좋다. 네 친엄마도 우리도 모두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줬대. 그런데 아무래도 애 입장에서는 현실을 다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지.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야. 양부모는 어렵게 날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 모녀는 13년 만에 상봉했지. 그 뒤로 우리 모두 잘 지내. 그 양부모와도 나와 내 남편하고도 자주 여기도 내려오고. 정말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정말 잘됐다. 우리 나나도 벌써 시집가서 애도 낳았어. 시간 빠르지? 와, 하긴 언니, 우리가 60이 훨씬 넘었잖아. 진주야, 나는 곧 70이야. 오랜만에 만난 윤영 언니는 시간이 지나 나이도 들고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지만 왠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언니를 보니 덩달아 저까지 행복해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웠던 인연을 다시 만나면서 가족 여행의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 저는 언니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했어요. 저는 어릴 적 귀여운 얼굴을 아직 간직한 나나와 그 식구들도 만났고 언니를 데리고
엄마를 모신 곳에 찾아가기도 했죠. 언니는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윤영 언니는 40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이 너무나 많다며 지금 제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안달이에요. 덕분에 60 넘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중이랍니다. 다음 주에는 언니와 호주에 가서 꽤 오래 크루즈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생전에 누리셨어야 하는 이 호강을 제가 다 혼자 받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엄마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언니와 저를 보며 흐뭇해하고 계시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